전방 십자인대는 당연히 가장 해부학적인 위치에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 이외에 전 외측인대라고 해서 무릎의 바깥쪽 앞쪽에 있는 그 인대를 하나를 더 재건해 주는 게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술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닥터꿈깍지 조재 원장입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36세 남자 환자분이고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신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전방 십자인대 처음 다친 게 아니야. 세 번째 그런 수술이거든요. 한 10년 전인가 이제 첫 번째 수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좀 지내다가 다쳐가지고 6년 전인가 5년 전에 두 번째 수술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또 운동하다 다치면서 또 이제 오셨는데, 이게 사실 세 번째 수술이면 예전 같으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재건만 이제 했죠. 전방 십자인대는 이게 물론 이제 처음 수술할 때도 좀 중요한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동반된 손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전방 십자인대 처음에 다쳤을 때도 사실 연골판 파열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또 다치면 사실 리스크가 더 올라가거든요. 다치면 다칠수록 어떻게 보면은 뭐 수술도 조금 좀 복잡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동반 손상이 좀 많아질 수도 있고 좀 그래요. 요즘에 전방 십자인대 이제 재파열에서 최신 트렌드는 사실은 이제 인대를 하나를 더 만드는 거예요. 전방 십자인대는 당연히 가장 해부학적인 위치에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 이외에 전 외측인대라고 해서 무릎의 바깥쪽 앞쪽에 있는 그 인대를 하나를 더 재건해 주는 게 이제 요즘 이제 트렌드입니다. 사실 전후방 십자인대는 이제 앞으로 밀거나 뒤로 밀 때 어느 정도 좀 탁탁 잡는 역할을 하는데, 무릎이라는 구조물은 이제 앞뒤로만 흔들리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턴하거나 그럴 때 어때요? 다리는 딱 고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서 대퇴뼈가 이런 식으로 좀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순한 경첩처럼 구부렸다 폈다만 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이 로테이션이라고 해요. 회전도 허용을 하고 내반 외반이라고 해서 X자, O자도 어느 정도 허용을 하거든요. 상당히 사실은 이제 움직임이 많은 관절인데, 이게 전방 십자인대가 다치고 또 다치고 반복해서 다치면 사실은 전방 십자인대만 터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MRI들 보면 십자인대 파열 있을 때 관절막도 터지는 경우 있고, 물론 이제 뭐 후방 십자인대도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전 외측인대가 파열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전 외측인대라는 거는 정형외과 의사들도 그걸 막 인지하기 시작한 건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이제 전 외측인대가 뭐 있다 없다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지금은 대부분 전 외측인대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지만 MRI 보면 전 외측인대가 명확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재재건할 때 전 외측 인대를 왜 하나를 더 하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이제 전후방 십자인대는 대부분 앞뒤로 밀리는 동작에서 좀 많이 작용해요. 물론 이게 꼬이는 동작, 로테이션하는 동작에서도 당연히 일정 부분 힘을 받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자꾸 다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관절막 같은 게 좀 늘어날 수 있어요. 전해측인대 같은 것도 좀 늘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뒤로 그냥 단순하게 딱 잡아서 이렇게 흔들 때는 그냥 괜찮은데, 회전 불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약간 틀어가지고 앞뒤로 밀 때 훅훅 밀리는 거. 전후방 십자인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 불안정성이 좀 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이제 이런 전해측인대를 보강을 해주면 회전 불안정성을 좀 잡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또 하나의 어떤 그 보강의 역할을 하니까, 인대가 하나만 이렇게 해놓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를 더 덧대 놓는 게 조금 더 강하고 좀 덜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회전할 때 전해측인대는 꼬이게 되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좀 덜 다치게 할 수 있죠. 대부분 전방 십자인대 다칠 때 어때요? 턴하다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릎이 옆으로 밀리면서 다치는 경우가 많아요. 단순하게 그냥 스타트 스톱 할 때 다치는 게 아니라 뭔가 무릎이 살짝 비틀리면서 이렇게 충격을 받을 때가 대부분 이제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수술을 할 때도 회전 불안정성이 좀 심한 사람들은 이제 맨 처음 전방 십자인대 재건할 때도 전해측인대를 같이 보강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까지 처음 다치고 나서 이제 회전 불안정성이 큰 사람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첫 번째 수술할 때는 주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만 하고요. 물론 드물지만 이제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재수술,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의 수술에서는 이제 요새는 이제 슬슬 전방 십자인대 플러스 전해측인대 재건술을 점점 좀 많이 하는 좀 추세이죠. 아직도 뭐 저도 이제 전해측인대 재건을 무조건 하는 거는 아닌데, 그래도 조금 이제 뭔가 지금처럼 이제 세 번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회전 불안정성이 있다, 그럴 때는 두 번, 세 번 이제 그렇게 가면 그냥 전방 십자인대 재건만 하지 말고 이제 전해측도 한 번 보강을 같이 해서 더 안정성 더 높이는 게 좋겠다.
엑스레이는 이제 예전에 수술했던 전방 십자인대에 연골 터널, 대퇴 터널 좀 보이고요. 옆 사진에서도 뭐 터널들이 좀 있어요. 약간 O자형 다리긴 한데 아직은 이제 안쪽에 크게 관절염 있는 건 아니고요. MRI 찍어봐야죠. MRI 찍어보면 안에 좀 피가 좀 많이 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안에 좀 피가 찬 게 보이고, 근데 대퇴술계 관절은 뭐 크게 뭐 이상은 없고요. 예전에 수술했던 전방 십자인대 다발은 까맣게 뼈 쪽에 잘 있거든요. 여기도 요거는 전방 십자인대 그 두 번째 수술했던 게 아마 잘 연결은 됐었을 텐데 이번에 이제 다치면서 끊어진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끊어졌을 것 같고, 연골판들은 외측도 괜찮고 내측도 괜찮고 크게 뭐 이상은 없고요. 내측 부인대도 괜찮고 외측 부인대도 괜찮아요. 후방 십자인대는 깨끗하게 잘 연결이 좀 돼 있고, 전방 십자인대는 보면 여기서 이제 끊긴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MRI에서 보면은 원래는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끊겨 있는 게 대퇴 터널 가까운 데서 이제 전방 십자인대 끊어져 있는 게 보이죠. 거의 다 끊어진 거라 남아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럴 때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두 번 수술했는데 다시 다쳤기 때문에 이제 재수술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그런데 이제 세 번째니까 약간 회전 불안정성도 있고 더 보강하는 의미로 전방 십자인대 재건과 함께 전회측 인대를 같이 재건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수술 들어가요. 안쪽 그 내측 반월상 연골의 앞쪽 부분하고 대퇴 경골뼈는 괜찮고요. 연골 다 괜찮고 내측 반월상 연골 이상 없어요. 그 다음에 연골들은 아직 깨끗하죠. 이게 세 번째 재건이고 벌써 처음 다친 지 뭐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다행히 이렇게 아직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십자인대 수술했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은 좀 꽤 있지 않았었을까. 이게 아마 불안정했으면 관절이 조금 망가졌을 텐데 한 10년 정도면. 대퇴설계 관절도 아직 깨끗하고요. 십자인대 파열된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파열 부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쪽도 뭐 연골 위아래 괜찮고 연골판도 이상이 없어요. 아래쪽은 터널을 이전에 이용했던 터널 그대로 쓰는 건데, 이게 이제 경골 터널에 어느 정도 끼어있던 인대 조직을 좀 정리하고 이제 본 거죠. 근데 뼈가 이렇게 좀 보이죠. 아직 인대 조직 하얗게 보이는 데가 있고 살색은 이제 뼈인데, 이게 보면 터널 안에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뾰족한 거로 이렇게 찔러 넣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피나고 여기도 피나고 구멍 뚫은 데가 피가 나야지. 이게 왜 저런 식으로 하냐, 처음에 수술할 때 그냥 깨끗한 뼈에다 구멍을 뚫잖아요. 그러면 이 구멍 뚫은 주변으로 피가 콸콸콸 나. 이게 다 스폰지 뼈로 돼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수술해서 이제 나사로 조여놨던 그런 뼈들은 이제 스폰지 뼈가 아니고 이 딱딱한 그냥 겉에 있는 이 피질골이라고 그러죠. 그냥 딱딱한 뼈 그런 것처럼 바뀌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문제냐, 피가 잘 안 날 거 아니에요. 인대를 끼워 넣어도 피가 잘 안 나. 그럼 이게 생착이 많이 떨어져요. 생착률이 떨어져.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거를 한 번 더 갈아내서 아예 그냥 저 피질골처럼 딱딱한 데를 왕창 갈아내고 이제 안에 있는 스폰지뼈 피 잘 나오게 해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너무 터널이 넓어져. 그러면 이제 무한정 두꺼운 인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터널은 사실 더 이상 넓힐 수는 없어요. 저 정도 한 10mm 정도, 거의 뭐 가장 좀 큰 터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갈지 않고 저런 식으로 이제 뼈에다 구멍을 뚫어서 마치 이제 연골 재생할 때 미세 천공하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피가 좀 나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최대한 좀 촘촘하게 터널이 넓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구멍을 뚫어서 피가 좀 이렇게 나도록, 이런 데 다 구멍 뚫려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처치를 하고, 대퇴 터널은 일부러 조금 좀 낮춰서 다시 좀 해요. 이전에 수술했던 방법은 경골 수식이라고 해서 이제 저 대퇴 터널을 이용해서 이제 위쪽으로 구멍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약간 그 터널 자체가 살짝 위쪽으로 가 있어서 그걸 최대한 좀 낮춰야 회전 불안정성을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 외측 방법으로 이전에 했던 터널보다 조금 더 아래쪽 방향으로 해서 터널을 지금 새로 이렇게 좀 뚫어놨죠. 터널이 이렇게 좀 뚫려 있고, 그 위쪽 터널은 아마 이 정도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했던 데는 그냥 놔두고 터널 새로 뚫어서 갑니다. 그래서 위쪽 터널에서 아래쪽 터널로 이렇게 실로 연결하고 이 실을 잡아 당기면 인대가 이렇게 좀 깨끗하게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식된 인대가 이렇게 좀 있어요. 파란색 저건 뭐냐, 원래 인대는 이렇게 하얀데 파란색은 이제 마킹 해놓은 거예요. 인대 길이가 몇 미리 정도 뼈 안으로 좀 들어가는지 그 부위를 좀 마킹 해놓은 거고요. 그래서 탐침자로 이렇게 밀어 봐서 힘 잘 받는지 확인하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새로 뚫은 그 버튼의 흔적이고요. 예전 터널은 이제
요렇게 좀 갔을 거고, 테터널은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 있고요. 전 외측인대는 사실은 요 정도쯤 있어요. 요 정도쯤에서 전해측인대라는 게 되게 이제 바깥쪽 제일 앞쪽 무릎의 센터하고 그 바깥쪽에 이제 비골두라고 그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되게 이제 바깥쪽으로. 근데 다 저거 녹는 나사로 고정하니까 뭐 엑스레이를 따로 보이진 않죠. 옆 사진도 크게 뭐 이상 없고요. MRI 보면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새로 재건한 게 이렇게 까맣게 올라가는 거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까맣게 올라가는데 이게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힘을 잘 받으면 후방 십자인대가 팽팽하게 잘 펴집니다. 이것만 봐도 전방 십자인대 힘 잘 받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옆 사진에서 보면 여기가 전해측인대가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개는 이제 관절 면에서 1cm 이내에 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위치 적당하고, 외측 부인대가 붙는 위치보다 약간 뒤쪽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아주 적당하게 잘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전해측인대 위치를 잘못 잡거나 너무 장력이 타이트하면 구부리고 펴고 하는 게 좀 힘들어요. 이게 위치 잡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장력도 좀 적당하게 조절해가지고 고정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수술의 노하우예요. 그럼 나중에 구부리는 게 너무 힘들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구부리고 펼 때 거의 길이 변화가 없는 반면에 전해측인대 같은 경우에는 잘못 위치를 잡으면 구부릴 때 많이 좀 타이트할 수가 있어서 요 위치 잡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 옆 사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이제 고정해 놓은 녹는 나사가 들어가 있는 볼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자로 전해측인대가 들어가 있어요. 항상 요 전해측인대를 같이 할 때는 수술장에서 이렇게 구부리고 펴고 이제 무조건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대를 아래쪽 위쪽 이제 고정할 때 이게 정말 구부리고 펼 때 이 인대 길이 자체가 큰 변화가 없는지 그런 포인트를 잘 잡는 게 이 수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해측인대하고 전방 십자인대를 다 했어도 수술장에서 구부리고 펼 때 특별한 어떤 장력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전방 십자인대 재건한 것과 마찬가지로 수술하고 한 이틀째부터 보조기 착용하고 구부리고 펴는 걸 하고요. 4주 정도까지 목발 쓰고 4주 뒤부터는 목발 없이 보조기만 착용하고 그냥 걸어 다닐 수도 있죠. 대략 이 정도면 뭐 재수술이긴 하나, 뭐 물론 이제 세 번째 수술이긴 해요. 그렇지만 6주 정도 보조기 차면 그 이후에는 굳이 보조기는 안 차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수술하고 나서 별로 안 아프고 각도도 빨리 나오고 딛는 거 빨리 했다고 해서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전방 십자인대 수술하고 물론 경과가 좋으신 분들 당연히 좋기는 한데 이제 축구, 농구, 배드민턴, 테니스 그런 과격한 운동은 반드시 한 7, 8개월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재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 과격한 운동들 하시려면 제가 맨날 얘기를 하는데 재활이 정말 중요하다. 아니 사실 그렇잖아요. 환자분 입장에서는 환자분이 원하는 대로 수술이 됩니까?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지. 물론 이제 좋은 의사 만나는 거 당연히 중요한데요. 환자 입장에서는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재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술 자체는 어차피 뭐 의사한테 맡겨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좀 결과를 좋게 하려고 하면 초기에 보조기 잘 써야 되고요. 목발 써야 되고 재활 열심히 본인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결과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대개는 이제 근지구력 그런 것들이 수술 안 한 반대쪽과 비교했을 때 15% 이내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그런 과격한 운동을 했을 때 크게 다치지 않고 잘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전방 십자인대 이제 재재건에서 전 외측인대 재건술을 같이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어요. 앞으로 아마 재재건에서는 더욱더 전해측인대를 같이 보강하는 게 좀 많아질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첫 번째 재건술 할 때는 전해측인대 보강하는 건 사실 뭐 거의 좀 트렌드는 아직은 아니지만 뭐 연구가 좀 더 많이 되면은 나중에는 아마 첫 번째 전방 십자인대 재건할 때도 전해측인대를 같이 재건을 하는 케이스들이 조금 많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직은 100% 이제 딱 그 방법이 좋다 뭐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도 이제 회전 불안정성이 큰 경우에 그럴 때는 재수술이든 첫 번째 수술이든 전해측인대 재건이 아마도 트렌드로 앞으로 좀 많이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해측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보았는데 좋은 정보가 되셨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